자,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질문. 이전 내용인데 OFDM 할 때 F0가 NT분의 1이라고 아까 주셨거든요. 네. 이게 한 시몰다 NT분의 2의 크기를 갖고 이게 옆으로 붙어 있는 거죠? 계속 겹치죠? 네. 그것 때문에 겹쳐지게 돼서 NT분의 2 해야지 더 서로 올서구나라고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겹쳐도 괜찮다라고 그 숙제에 내지 않았어요? 공부라고 써서 숙제, 여러분들 숙제를 보면 숙제가 뭐냐면 겹쳐도 오스고날리티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자는 게 숙제에 있어요. 그렇죠? 금방 말한 대로 완전히 겹치지 않으면 보기에 좋은데 완전히 이렇게 딱 떨어져 있으면 오스고날 당연하죠. 근데 기왕이면 겹쳐 있어도 최대한 적은 프리퀀시 밴드를 쓰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최소한의 이 떨어짐이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거가 얼마이냐라는 것을 계산하라는 거가 숙제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겹침에도 불구하고 할 수가 있다. 네. 또 질문. 자, 그러면 그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아, 숙제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가요? 이번 주 수요일. 아, 이번 주 수요일까지. 지금쯤 다 했어야 되지 않아? 자, 그 수업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해볼게요. J not 2pi FM tau. 자, 이게 무슨 식인지 아는 사람? 이게 뭘 나타내는 식이었는지 우리 수업 시간 때. 오토코릴레이션. 그쵸? 무엇의 오토코릴레이션? 채널에. 그쵸? 다 알죠? 대답 안 했어도 누가 먼저 했기 때문에 안 한 거지 모르는 거 아니죠? 그쵸? 자, 이거 가지고 앞으로 이야기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저게 무엇인지 그때 데리베이션 어떻게 했는지 계속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바라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중요한 어떠한 결과인데 저거 가지고 패스트 페이딩이냐 슬로우 페이딩이냐 그거를 결정할 수가 있고 저걸 가지고 프레임 사이즈를 결정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더 빠른 비클 스피드를 가진 어떠한 송신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프레임 사이즈가 그래서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했단 말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모른다고 하더라도 다시 리뷰를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리퀀시 플랫 페이딩 채널을 계속 이어서 할 텐데 지난 시간에 무엇을 했냐면은 앰플리튜드의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는 과정을 했었어요. 그쵸? 그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probability theory를 내가 몇 가지를 소개를 했는데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로 central limit theorem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그에 대한 증명이 숙제에 나와 있죠. 그쵸? central limit theorem 무엇이냐? IID in Gaussian Random Variable의 합을 제로민으로 합시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로민인 어떤 랜덤 베리어블의 IID한 랜덤 베리어블들을 무수히 많이 합을 하면 IID라는 소리는 뭐냐면은 민값하고 베리언스 값이 같다라는 거죠. 각각의 디스트리뷰션이 또 같다라는 소리가 되겠고 당연히 민값과 베리언스가 같을 텐데 아이덴티컬리 디스트리뷰티드 되어 있으니까 그 랜덤 베리어블을 무수히 많이 서로 합쳐보면 썸을 하면 그 썸한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은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로 접근을 한다. 컨버지 한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한대를 취하면 가우시안이다 라고 우리가 놓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은 민과 베리언스를 알면 모든 게 다 그 랜덤 베리어블의 특성을 우리는 다 파악할 수가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민과 베리언스를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센트럴 리미트 테오렘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걸 이용해서 보면 채널, 우리가 멀티패스 페이딩 채널을 했었을 때 수많은 시그널들이 합쳐진 신호가 채널로 우리가 해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채널을 인페이지 텀과 쿼드로처 텀으로 나눴을 때 인페이지 텀도 수많은 랜덤 베리어블의 합, 근데 민값은 같고 베리언스는 똑같은 어떤 값이라고 했었을 때 이 인페이지 텀도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고 쿼드로처 텀도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앰플리튜드는 그 채널의 앰플리튜드라고 말하는 h of t의 어떤 앱솔루트 밸류, 그러니까 그거의 앱솔루트를 취한 거는 루트 가우시안 제곱 더하기 가우시안 제곱인데, 우리는 그러한 랜덤 베리어블을 센츄얼 카이스퀘어 랜덤 베리어블을 배울 때 뭐라고 했냐면은 레일레이 랜덤 베리어블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쵸? 레일레이 랜덤 베리어블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그 채널의 제곱 한 거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는 채널 게인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채널 앰플리튜드의 제곱한 거를, 그 제곱한 것을 봤더니 Central Chi-square Random Variable with Degree of Freedom 2 인 랜덤 베리어블이 되어서, 그런 랜덤 베리어블을 무엇이라고 이름을 지었냐면은 뭐라고 지었어요? 라이시안? 아닌데 뭐라고 지었어요? 가우시안 제곱 더하기 가우시안 제곱인데 둘 다 제로민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엑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 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죠. 그쵸? 금방 말한 레일레이나 엑스포넨셜은 센츄럴 카이스퀘어 랜덤 베리어블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센츄럴 카이스퀘어 랜덤 베리어블은 뭐냐면 가우시안 제곱들의 합인데, 그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 제로민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베리언스를 갖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반면에 non-central chi-square 랜덤 베리어블이다 라고 한다면 가우시안 제곱들의 합인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인데, 그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 제로민이 아니라 어떤 서로 다른 민값을 가질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거죠. 그럴 경우를 우리는 non-central chi-square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말을 하는데, 각각의 민의 제곱의 합을 우리는 S제곱이라고 놓고 그걸 하나의 파라미터로 사용을 해가지고 해보면 non-central chi-square 랜덤 베리어블의 PDF를 수업 시간에 구하지 않았지만 숙제에서 나온 central chi-square 랜덤 베리어블에서 PDF를 구하는 방식을 이용을 해서 구해보면 non-central chi-square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PDF도 우리는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구해보면 식이 조금은 복잡한 형태의 modified Bessel 펑션이 관련되어 있는 어떤 PDF가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modified Bessel function with zeroth order, 그러니까 I 제로 가로 열고 뭐 이렇게 조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의 PDF가 나오는데, 그 non-central chi-square 랜덤 베리어블에서 그 썸 되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 n개가 있다라면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non-central chi-square 랜덤 베리어블 with degree of freedom n 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n은 2일 때를 보면 x1 제곱 더하기 x2 제곱, 즉 가우시안 제곱의 합인데 두 개가 서로 다른 민값을 가지고 있지만 베리언스는 같다, 그리고 서로 인디펜던트하다 라는 가정하에 그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을 보면 그 non-central chi-square 랜덤 베리어블 PDF에다가 n은 2를 대입을 해갖고 풀어보면 어떤 PDF가 나올 테고, 그거에다가 루트를 씌운 것, 그러니까 루트 x1 제곱 더하기 x2 제곱, 그렇게 되어 있는 랜덤 베리어블을 뭐라고 한다고요? 아까 말했던 라이시안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센츄럴 카이스퀘어 대 non-central chi-square라고 한다면 레일레이 대 라이시안인 거죠. 그 대응 관계를 살펴보면. 그렇죠? 자, 그런데 non line of sight이 없는 경우, non line of sight일 때는 센츄럴 리미트 티어렘에 의해서
웨일레이 디스트리뷰션을 앰플리튜드가 따르더라 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앰플리튜드의 제곱인 채널 게인은 엑스포넨셜 PDF를 따르더라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넌 라인 오브 사이트일 때는 이제 라이시안 채널 모델로 우리가 채널 앰플리튜드를 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채널 모델인 낙가가미 채널 모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채널 모델이 소개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려면 대체 시뮬레이션 할 때 어떻게 할 건지,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하나 있는데, 굿뉴스는 학교에서 그 매틀랩 라이센스를 공식으로 샀어요. 학교 서버에.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인터넷 디스크 거기에 들어가면 매틀랩 있죠? 그거를 그 정본을 뭐죠?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정본? 그거를 받아가지고 어둠의 경로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받은 파일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쓸 수가 있어요. 이제까지는 수업 시간에 매틀랩을 하고 싶어도 학교에 매틀랩 그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수업 시간에 그거 어디서 다운로드 받아서 알아서 하라라고 나는 도저히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는데 이제는 할 수가 있어요. 매드니스죠, 그거는.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이제 채널을 어떻게 제너레이션 하는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그 채널 페이딩 채널, 즉 타우만큼 시간이 떨어져 있었을 때의 코릴레이션 값이 J나 2파이 FM 타우가 되도록 채널을 어떻게 제너레이션 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배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알았죠? 자, 프리퀀시 플랫 페이딩, 이제 이 정도 보였으면 이제 외울 때가 됐죠? 어떤 거가 프리퀀시 플랫이라고 말을 하는 건지.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보면서 IS라든지 여러 가지 그 연관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non-central chi-square random variable이라는 건 아까 말한 대로 가우시안 제곱들의 합을 나타내는데, 이 각각의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은 민값이 m sub k이고 베리언스는 모두 같은, 그리고 서로 인디펜던트한, 하지만 non-identical한 디스트리뷰션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independent but non-identically distributed, INID라고 약자를 사람들이 쓰곤 하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 Y의 PDF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2 시그마 제곱분의 1, 그러니까 여기 이 시그마 제곱은 이 시그마 X 제곱, X의 베리언스하고 똑같은 시그마 제곱인데 2 시그마 제곱분의 1, 2 시그마 제곱분의 Y의 4분의 n-2승, 그렇죠?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S 제곱이 뭐냐면은 뭐예요? M1 제곱 더하기 M2 제곱, M3 제곱 해고 민 제곱을 다 합한 걸 S 제곱이라고 놨다라는 거죠. S 제곱. 그 다음에 베셀 펑션 2분의 n-1. 베셀 펑션 안에 있는 아르규먼트는 루트 y 시그마 제곱분의 s. 즉 베리언스와 민 제곱의 합의 값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어떤 PDF 형태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제곱의 합이니까 y는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 랜덤 베리어블은. 그렇죠? 여기서 이 베셀 펑션에 대해서 modified 베셀 펑션이다 of the first kind라고 이야기를 붙이고 있고, 이거에 대한 정의와 이거를 이렇게 시리즈 폼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를 일단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게요. 뭐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거가 있다라고까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저런 함수가, 스페셜 펑션이. 이제 non-central chi-square random variable을 소개한 이유는 line of sight가 있는 무선 환경에서 수신한 신호의 received 시그널의 앰플리튜드와 채널 게인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non-central chi-square random variable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 볼게요. transmit 시그널 S of t가 received 시그널 여기 R of t가 있다라면, 이 R of t는 여러 군데 스캐터링 된 이러한 스캐터링 컴포넌트들과
막히지 않고 바로 오는 어떤 스페큘러 컴포넌트 또는 라인 오브 사이트 컴포넌트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스페큘러 컴포넌트, 라인 오브 사이트 컴포넌트는 일종의 세타 제로의 각도를 이루어 가지고 도달을 할 수가 있을 테고, 여기서 오는 이 앰플리튜드는 C0라고 한다면 여기 나머지 C1 세타 1, C2 세타 2, Cn 세타 n, 얘네들은 유니폼리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유니폼리 디스트리뷰티드 된 웨이브들이 여기에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라인 오브 사이트 컴포넌트는 디터미니스틱한 그러한 시그널들이 지금 수신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 앞에 있는 학생하고 나하고 통신을 하는데 둘이 블루투스로 하든 뭘 하든 전화기를 대고 둘이 딱 기기를 두고 디바이스를 두고 딱 한다라면, 여기 있으니까 블러킹이 없으니까 이 정도 각도, 여기를 라인을 그으면 이 정도 세타 제로라는 각도로 패스로스, 거리 C0만큼 그 패스로스가 생긴 시그널들이 디터미니스틱하게 갈 것이고, 이것들이 또 옆으로 이렇게 전방위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부딪혀가지고 저 뒤에까지 부딪히고 해가지고 온 거가 또 여기로 올 거예요. 여러 군데에서. 그죠? 그것들이 합이 올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CN은 n번째 도착한 시그널의 앰플리튜드고, 세타 n은 n번째 도착한 시그널의 페이즈다. 우리 이렇게 놓는다라면 C0와 세타 제로는 라인 오브 사이트의 앰플리튜드와 페이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라인 오브 사이트 경우에 채널은 어떻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냐면 C0 코사인 P0T. 그렇죠? 그다음에 C0 사인 P0T. 이 P0는 뭐냐면 여러분 도플러 프리퀀시에 막 과연 있는 그 P0란 말이죠. 이 안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Pn도. 하지만 이 세타 제로가 이렇게 디터미니스틱하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통신하는데, 이렇게 하면 라인 오브 사이트는 계속 보장되면서 속도는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경우에 라인 오브 사이트가 보장되고 도플러는 이 안에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뭐가 되겠냐면 라인 오브 사이트의 어떤 컴포넌트들이 되겠다라는 거죠. 인페이즈 컴포넌트와 쿼드러처 컴포넌트들의 텀들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 텀들을 이렇게 한번 표시할게요. 여기를 MIT, 이걸 MQT라고 표시를 할게요. 노테이션을. MIT, MQT. 여기 마이너스가 빠졌네요. 마이너스 C0, sin P0T. 이렇게. 그렇죠? 그렇다면 라인 오브 사이트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이 파워는 어떻게 될 거냐, 채널이 가지고 있는 이 게인은 어떻게 될 거냐면, 라인 오브 사이트 컴포넌트는 mi 제곱 더하기 mq 제곱 하니까, 아까 여기가 mi가 뭐였냐면 mit가 c0 코사인 p제로, 이거는 c0 사인 p제로, 그러니까 c0 제곱 코사인 제곱 p제로 더하기 c0 제곱 사인 p제로 제곱 하니까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이 1이니까 c0 제곱이 나오겠죠. 그쵸? 자, 이거는 디터미니스틱한 랜덤이 아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요 값을 이용해서 mit를 s 곱하기 코사인 여기 p제로-t, c0 대신에 c0가 s하고 같기 때문에, 그쵸? c0는 s하고 같기 때문에 여기 c0 대신에 s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p제로 대신에 p제로-t라는 건 뭐냐면 2파이 fn 코사인 세타 제로-t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sin 2파이 f 제로-t 뭐 이런 식으로 썼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MIT, MQT를. 그렇죠? 그러면 토탈 채널 게인이라는 건 뭘 말을 하냐면, 토탈 채널 게인은 뭐냐면은 이런 라인 오브 사이트 컴포넌트 S 제곱과 non 라인 오브 사이트 컴포넌트에서 발생하는 채널 게인 두 가지 합쳐놓은 것을 토탈 채널 게인이라고 내가 말을 할 텐데, 토탈 채널 게인은 그래서 S 제곱 더하기 power of non line of sight components, 이렇게 두 개 더한 토탈 채널에서 발생하는 채널 게인을 나는 레일레이 그 non line of sight인 경우에 토탈 채널 게인을 오메가라고 놓았듯이 이
이 라인 오브 사이트인 경우에도 나는 토탈 채널 게인을 오메가라고 놓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상상을 여러분들 해보세요. 이거 별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이 사람 나하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오는 거에 파워를 S제곱이라고 놓는다라면 또 나머지에서 오는 파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건 넌 라인 오브 사이드에서 오는 파워. 그 두 개를 합친 거가 이 사람 토탈 파워가 될 거잖아요. 토탈 채널 게인. 채널에서 얻어지는 이득이 될 거란 말이죠. 그 값을 오메가 P라고 놓는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직접적으로 오는 파워를 S제곱이라고 놓고 이 사람이 받는 토탈 파워를 오메가라고 놓는다라면 넌 라인 오브 사이트에서 오는 파워는 얼마가 될까요? 오메가 P 마이너스 S제곱 만큼이 오겠다라는 거죠. 넌 라인 오브 사이트로. 그쵸? 자, 이 넌 라인 오브 사이트 컴포넌트에서 오는 파워를 여기 2B0라고 나왔어요. 2B0라고. 왜 2B0로 놨냐면 그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쵸? 2B0는 넌 라인 오브 사이트 컴포넌트에서 나온 파워인데 왜 놨는지 조금 이따 이야기해 줄게요. 일단 라이시안 팩터에 대해서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라이시안 팩터 K는 아주 중요한 그 정의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정의라는 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의인데, K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은 이 사람이 받는 파워인데 직접적으로 오는 파워와 또 주변 퍼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는 파워 간의 비율. 이 사람이 토탈 파워가 받은 내가 전송한 파워가 10이라는 파워를 이 사람이 받았어요. 근데 이 중에서 직접 오는 파워가 9이고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오는 파워가 1이라면 K는 1분의 9. 그 9가 되겠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시안 팩터가 뭘 말을 해요? 뭘 말을 해요? 스캐터링 컴포넌트에 비해서 얼마나 라인 오브 사이트가 강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쵸? 만약에 K는 3dB다. K가 3dB다. dB로 나타냈을 때 dB는 10 로그 10 취한 거예요. 10 로그 10 취했는데 K는 3dB다. 그 소리는 뭘 뜻할까요? K는 3dB다. 그렇다면 라인 오브 사이트 컴포넌트의 파워가 2배가 더 많다라는 뜻이겠죠. 3dB라는 게 로그 10 로그 10 2 하면은 3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0dB다라는 소리는 뭘 말을 할까요? 같다라는 거죠. 라인 오브 사이트 컴포넌트 파워와 넌 라인 오브 사이트 컴포넌트 파워가 같다는 소리죠. 그렇죠? K가 무한대로 가면 그건 무슨 뜻일까요? K가 무한대다. 무한대로 가고 있다. 라면 뭘까요? K가 무한대다. K가 무한대면 어느 때 무한대가 될 것 같아요? 넌 라인 오브 사이트에서 오는 파워가 거의 0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0에 가깝고 다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파워가 전부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다이렉트로 가는 거는 아까 랜덤이라고 했어요? 넌 랜덤이라고 그랬어요? 디터미니스틱하죠? 그쵸? 디터미니스틱하기 때문에 그거는 채널 자체가 되게 디터미니스틱한 채널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아까 뭐라고 했냐? 넌 라인 오브 사이트 컴포넌트 토탈 파워를 채널에서 얻어지는 토탈 파워 오메가 P라고 한다면 오메가 P에서 라인 오브 사이트 컴포넌트를 뺀 만큼 S제곱만큼, 그래서 오메가 P 마이너스 S제곱분의 S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텐데, 이 오메가 P 마이너스 S제곱을 나는 뭐라고 놓는다고 그래? 2B0라고 놓는다고 그랬어요. 그쵸? 유추를 해볼게요. 그쵸? 왜 2B0라고 놨는지. 넌 라인 오브 사이트 컴포넌트는 아까 식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C0 코사인 P0 플러스 sum of n은 1부터 캐피탈 N까지 Cn 코사인 PNT, 그게 HI of T예요. 그쵸? 그걸 뭐라고 썼냐면 HI of T는 MIT 플러스 sum들. 그쵸? 이 sum의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될까요? 이 sum의 디스트리뷰션 뭐라고? 유니폼? 아니, 이 sum들의 디스트리뷰션 가우시안. 왜? 뭐에 의해서? 센츄얼 리미트 티어럼에 의해서. 그쵸? 가우시안인데 그건 제로민인데 앞에 MIT가 있기 때문에 HI of T는 어떠한 가우시안? 민값이 MI of T인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베리언스는 뭐하고 같을까요? 베리언스는
hi of t가 mit 플러스 그 썸들인데 베리언스는 뭐하고 같을까요? 어? 베리언스는 뭐하고 같을까? 2분의 오메가 p? 아닌데? 오메가 p는 다 합친 건데? 2분의 오메가 p라고 말해줘서 진짜 고마운데 왜냐면은 딱 그렇게 말할 것 같거든요. 다 그렇게 말할 것 같거든. 그래서 아까 오메가 p를 막 이야기했던 거 아까 말을 했잖아요. 오메가 p가 어떻게 디파인 했는지 채널에서 제곱되는 합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 채널에서 제곱되는 것의 성분을 보면 라인 오브 사이트 컴포넌트와 넌 라인 오브 사이트 컴포넌트들의 파워의 합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아까 썸 제곱들을 익스펙테이션 한 거는 넌 라인 오브 사이트 컴포넌트들의 파워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인페이지 텀을. 그쵸? 그 인페이지 텀과 쿼드러처 텀의 합이 바로 넌 라인 오브 사이트의 파워의 합이 바로 오메가 p 마이너스 s 제곱이다라는 거죠. 그쵸? 그 값을 난 2b0라고 놨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다면 그 썸들 합의 베리언스는 얼마일까요? 자, 질문을 말로 하니까 힘들죠. 이렇게 썼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이게 지금 어떠한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했냐면 아까 대답하기를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무엇에 의해서? 센트럴 리밋 티어럼에 의해서. 그죠? 하지만 얘네 각각은 다 제로 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제로 어떠한 베리언스를 가질 거다라는 거죠. 이 베리언스를. 그쵸? HQ of T는 인데 요 마이너스까지 합쳐가지고 요거가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인데 제로민이고 어떤 베리언스를 가질 텐데 이 베리언스는 이 베리언스하고 같겠다라는 거죠. 그쵸? 이건 웨일레이하고 똑같잖아. 똑같은데 넌 라인 오브 사이트인 우리가 구했던 것처럼 똑같은데 이 베리언스 값을 아까 대답하기를 2분의 오메가 p라고 대답을 했는데 내가 말한 2분의 오메가 p는 어떻게 디파인이 됐었냐면 그 전에 여기서처럼 S제곱에다가 non line of sight component power. non line of sight component power는 이 베리언스 더하기 이 베리언스 값이 바로 non line of sight component power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전에도 그렇게 구했으니까. 그쵸? 지금 내가 말하는데 이해가 안 가면 끝나고 질문을 왜 그렇게 되는지 질문을 하세요. 알았죠? 수업 끝나고. 자, 그래서 말을 하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거의 베리언스,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써놓은 거의 베리언스를 내가 지금 뭐라고 노테이션을 할게요. 비제로라고 표시했단 말이에요. 이 값이 그 비제로란 말이죠. 그 비제로 앞에 왜 2가 있냐면은 hi of t의 이쪽에 나오는 거를 비제로, 여기를 이 비제로 하면 두 개를 합치니까 이 비제로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non line of sight에서 나오는 파워는 이 b0인데 이 b0 값은 오메가 p-s 제곱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이 값을 나는 라이시안 팩터, k 팩터라고 하는 k 값이라는 이 팩터로 나타낸다라면 s 제곱은 k 곱하기 오메가 p-s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테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 보면 이 두 가지를 풀어보면 여기서 S제곱을 이쪽으로 넘기면은 K 플러스 1 S제곱은 K 곱하기 오메가 P 하니까 S제곱은 K 플러스 1분의 K 오메가 P 요 식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B0는 오메가 P 마이너스 S제곱이라고 했으니까 S제곱 대신에 K 플러스 1 K 오메가 P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2B0를 풀어보면 2B0는 K 플러스 1 오메가 P 즉 S제곱과 2B0, 라인 오브 사이트 컴포넌트의 파워와 넌 라인 오브 사이트 컴포넌트의 파워를 각각 K와 오메가 P의 각 파라미터 값으로 우리는 나타내겠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나타내면 왜 이렇게 나타내느냐?
자, 여기서 B0는 무엇이냐면 2분의 1 expected value of cn 제곱. 아까 요거를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라이시안 채널은 hi of t mit 플러스 인피니티 텀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mqt 플러스 제로민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mit, mqt는 아까 디파인 한 대로 s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렇게 나타낸다면 센트럴 리밋 티어럼에 의해서 hi of t는 mit가 민값이고, 여기서 말한 b0와 hq of t는 민값이 nqt고 베리언스가 b0인 이러한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다 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거의 엔빌롭이라는 건 뭘 나타내냐면 h of t의 절대치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루트 hi 제곱 더하기 hq 제곱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어떠한 디스트리뷰션이냐? 어떠한 디스트리뷰션이에요? 라이시안. 그쵸? 라이시안 디스트리뷰션. 또는 이거에 제곱한 거가 non-central chi-square 디스트리뷰션이니까 제곱한 거가, 이 루트를 씌운 거는 non-central chi 디스트리뷰션이다 라는 거죠. 제곱이 없는 with degree of freedom 2가 되겠고. 자, 그래서 아까 power of line of sight 컴포넌트 S 제곱이 요게 스페큘러 컴포넌트, 즉 line of sight 컴포넌트들의 파워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시 한번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non-central chi-square random variable 돌아가 보면 non-central chi-square random variable y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러한 식이라고 했었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pdf of r은 루트 y일 때, 자, 여기다가 이거 chi-square random variable이고,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with degree of freedom n은 2를 대입해보면 e-2 하니까 이 부분이 없어지겠죠. 그쵸? n은 degree of freedom 2를 넣어야 되니까 여기 2분의 2-1 하니까 0이 되겠죠. 그쵸? 그거를 이용해서 써보면은 r은 루트 y일 때와 r은 루트 y일 때 이 pdf를 그대로 우리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테고, 여기에서 시그마 제곱은 b0하고 같기 때문에 b0는 아까 2k 플러스 1분의 오메가 p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대입해보면 잠깐만, 대입해보면 여기 나오는데, 이것을 대입을 해봤어요. 즉 non-central chi-square random variable의 시그마 제곱 대신에 b0를 2k 플러스 1분의 오메가 p, s 제곱 대신에 k 플러스 1분의 k 오메가 p, 그 다음에 n은 2를 대입했다라는 거죠. non-central chi-square random variable의 pdf에다가. 그렇다면 아까 나왔던 여기 시그마 제곱, 여기 시그마 제곱, n 값, 그 다음에 s 제곱 값, 뭐 그런 것들을 다 대입을 해보면 라인 오브 사이트가 있는 경우에 대한 채널 앰플리튜드와 개인의 pdf를 우리는 구할 수가 있겠고, 그 값을 구한 것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알파 오브 t와 알파 제곱 t, 즉 그 채널의 앰플리튜드와 채널의 개인 값을, 우리는 앰플리튜드 값은 라이시안 pdf하고 같을 테고, 앰플리튜드의 제곱인 개인 값은 non-central chi-square random variable with degree of freedom 2인 pdf하고 같게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됐죠? 질문 있어요? 자, 라이시안 채널 모델에 대해서 몇 가지 리마크를 할게요. K가 0일 때, K가 0이라는 소리는 뭐냐면은, K는 뭐냐면은 스페큘러 컴포넌트 분의, 밑에 분모가 뭐냐면은 non line of sight 컴포넌트고 분자가 line of sight 컴포넌트잖아요. 그게 0이라는 소리는 line of sight 컴포넌트가 0이라는 소리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또는 line of sight 컴포넌트의 파워가 되게 작고 non line of sight 컴포넌트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그쵸? 그러한 경우에 K 값이 0이 될 텐데, 이러한 채널은 무엇이 되겠냐면은 line of sight 컴포넌트 파워가 제로이기 때문에 레일레이 채널하고 똑같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금방 전에 나왔던 이 PDF에다가 K는 0을 대입을 해보세요. 정말 렐레이하고 똑같은지. K는 0을 대입해보면 K는 0. 그러니까 2x, 오메가 P분의 2x. 엑스포넨셜 K는 0. K는 0, 오메가 P분의 X제곱. 그쵸? 여기 I0, 여기 제로. 여기 제로거든요? 베셀 펑션에 제로 값을 넣으면 1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1. 그래서 렐레이하고 똑같이 나와요. 여기도 K는 0을 대입하면 엑스포넨셜하고 똑같이 나올 거고. 그죠? 그래서 K는 0일 때는 채널은 렐레이 채널이 되고, 반면에 K가 무한대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non line of sight 컴포넌트가 하나도 없고 line of sight 컴포넌트 하나만 있다는 소리와 똑같아요. 그죠? 그 소리는 뭐냐면은 마치 여기서 디터미니스틱한 채널이기 때문에 페이딩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서 AWGN 채널, 보통 우리가 디지털 통신에서 배운 디터미니스틱 채널 S of T 플러스 N of T, 그 앞에 붙어있는 팩터는 그냥 어테네이션 하는 그 값만 하나 붙어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AWGN 채널, 즉 노 페이딩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또 파워를 보면은 토탈 파워가 오메가 P라고 한다라면 이 오메가 P 중에서 스캐터링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파워, 아까 2B0라고 했는데 이것을 K와 오메가 P로 나타내면 K 플러스 1 오메가 P라고 아까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두 번째로 스페큘러 컴포넌트, 이것은 라인 오브 사이트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파워인데 이것은 S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S제곱을 K와 오메가 P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 전 페이지에서 했단 말이에요. 전전 페이지에서. 그렇죠? 자, 이렇게 된다라면 이것을 한번 계산해보자 라는 거죠. 그 밑에 나오는 이야기는 토탈 파워 중에서 라인 오브 사이트 컴포넌트가 차지하고 있는 파워의 레이시오, 토탈 파워 중에서 non line of sight 컴포넌트가 차지하고 있는 파워의 레이시오, 그러니까 오메가 P분의 2B0와 오메가 P분의 S제곱 두 개 하면 그 레이시오가 나오겠죠. 그 레이시오가 어떻게 될 거냐면 해보면은 non line of sight에 있는 파워의 폴션은 오메가 P분의 2B0 하니까 오메가 P로 나누니까 K 플러스 1분의 1이 될 테고, non line of sight, 아니 line of sight 컴포넌트는 요거를 오메가 P로 나누니까 K 플러스 1분의 K, 이만큼의 파워가 레이시오적으로 따지면은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00% 중에서 이만큼 곱하기 100%가 라인 오브 사이트 컴포넌트에 있고 나머지는 non 라인 오브 사이트 컴포넌트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거를 이제 앵글 오브 어라이벌 디스트리뷰션에 한번 대입을 해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세타, 이 세타는 라인 오브 사이트에 오는, non 라인 오브 사이트에 오는 그 세타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세타의 디스트리뷰션이 K 플러스 1분의 1만큼의 양만큼 여기에서 오고 있고, 세타가 세타 제로는 디터미니스틱 하기 때문에 세타 제로가 고정되어 있어요. 세타 제로로는 K 플러스 1분의 K만큼 이 정도가 세타 제로의 양으로 오고 있는 거가 바로 전체적인 앵글 오브 어라이벌이 되겠다라는 거죠. PDF가. 그렇죠? 자, 이거가 라인 오브 사이트 컴포넌트에 대한 앵글 오브 어라이벌의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왜 앵글 오브 어라이벌 디스트리뷰션을 구했는가? 저 앵글 오브 어라이벌을 이제까지 어느 때 사용했는가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느 때 사용했을까요? 그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지금 내가 하는 질문이 그거를 알면은 아주 이제까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한 학생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글 오브 어라이벌을 어느 때 지금 사용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어느 때 사용을 한지 아세요? 그쵸, 오토 코릴레이션 구했을 때, J나 2파이 FM 타우를 구했을 적에 expected value of CN 코사인 PNT를 구했을 적에 그 PN 안에 세타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세타가 랜덤 베리어블 2파이분의 1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그 2파이분의 1로 적분할 때 필요했어요. 그렇다면 라이시안 채널일 때도 똑같이 이게 필요할 거다라는 거죠. 필요한데 이 P세타는 렐레이에 있는 값하고 똑같은 PDF고 더하기 때문에 인티그레이션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질 텐데 그것을 구해보면 이걸 했다라는 걸 깜빡했네요. 그것을 해서 구해보면 뭘 구하려면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을 구하는데 MIT 플러스 CM 코사인 PNT, MIT 플러스 타우 플러스 CM 코사인 PMT 플러스 타우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곱하는 거가 HI
MIT의 어떤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값이 될 텐데 여기서 MIT는 S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N 코사인 세타 제로 T 이것을 같이 넣고 그 전 페이지에 나오는 앵글 오브 어라이브를 넣어가지고 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구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는데 복잡해 보이지만 전혀 그럴 거가 없는 거가 뭐냐면은 K 플러스 1분의 1만큼 non line of sight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포셜만큼은 레일레이에서 발생하는 오토코릴레이션 펑션 값이 계산이 되고 나머지 여기는 K 플러스 1분의 K line of sight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파워의 레이시오만큼은 이 MIT와 MIT 플러스 타우에서 발생하는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이 나온다라는 거가 식으로 증명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유도 과정을 안 했는데 중간고사를 낸다라면 이런 걸 내고 싶어요. 이걸 유도해라라고. 알겠죠? 그리고 이런 거는 질문을 안 받을 거예요. 이것 좀 풀어주세요 라고 해갖고 다 보고 풀어달라고 하는 건 질문을 안 받을 거예요. 풀어보세요 라고 계속 밀당을 할 거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라이시안 채널, non-line of sight에 대한 채널 모델입니다. 자, PDF로 한번 그려봤어요. 앰플리튜드와 채널 게인에 대한 PDF를 그려봤는데 K 값을 달리하면서 그려봤어요. K는 0일 때는 레일레이하고 똑같아요. K는 0일 때 알파 제곱은 엑스포넨셜 PDF하고 똑같아요. 보면 자, K를 점점 크게 해봤어요. 오메가 P는 1인 상태에서 K를 3, 7, 15, 100 그러니까 전체 파워는 1인데 1 중에서 K가 100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K가 100이라는 것은 뭘까요? 101분의 100이 100 곱하기 1이 라인 오브 사이트 컴포넌트에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K는 100 했더니 거의 모든 X 값이 어디에 주로 있냐면 아까 오메가 P 1 값에 주로 있어요. 대부분. 이 사이에 있는 거죠. 하지만 K가 3일 때를 보더라도 K는 3일 때만 하더라도 1에서 조금 멀어지는 X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인 오브 사이트 말고 다른 것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걔는 랜덤하게 더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값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잘 한번 살펴보면 페이딩이 잘만 되면이라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페이딩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이거거나 저거예요. 이거거나 저거가 뭐냐면 컨스트럭티브 하거나 디스트럭티브 하거나. 컨스트럭티브 한다는 건 뭐냐면은 운 좋게 여기서 여러 멀티패스 시그널들이 합쳤는데 이 멀티패스 시그널이 안 합친 것보다 이 파워가 더 커진 거죠. 그쵸? 예를 들어 둘이 통신을 하는데 이 주위를 다 금속판으로 반사 리플렉션 코이피션트 값 100% 딱 하면 무조건 반사 되는 챔버에 둘이 딱 들어가갖고 통신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신호 세기가 엄청 높아질 거예요. SNR 값이. 왜냐면 딜레이도 적을 거 다 여기로 다 올 거니까 모든 시그널들이 여기서 하는 거가 다 여기로 집중될 거니까 얘는 계속 이 신호를 받아들일 테고. 그쵸? 그런데 디스트럭티브한 방법은 뭐냐면은 좀 늦게 오고 일찍 오고 하는 거가 페이즈가 달라지면서 얘가 높이 있는 거가 있는데 얘는 또 낮게 있는 거가 더 오는 것들이 서로 합쳐지면은 SNR 값이 낮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오메가 P는 1로서 보냈는데 어떤 경우는 여기 엑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을 한번 파란색을 보면요. 1로서 오는 것 이하인 경우가 더 많아요. 디스트리뷰션이. 오메가 여기 이걸로 볼까요? 1 이하인 경우가 더 많아요. 1 이상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1 이상이 되면 SNR에 개인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리시브드 시그널의 앰플리튜드 알파 제곱값이 이렇게 분포를 했는데 어디에 더 많이 있느냐를 나타내주는 그림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현상을 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저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 자체를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 현상을 보고 아 그러면 저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런 현상을 이용해서 나는 좀 더 좋은 통신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들을 앞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 내가 여기 있는 3명에 앉아있는 학생하고 통신을 하는데 한 번에 딱 한 사람하고 밖에 통신을 못해요. 그리고 나는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사람 셋 중에서 누구를 할까? 누구를 할까? 자, 목표 하나. 첫 번째 목표. 공정하게 통신한다. 라는 목표. 그래서 그런 목표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사람하고 한 번 통신하고 너 끝. 이 사람하고 통신하고 차례차례. 다시. 이런 방법이 있을 테고요. 두 번째, 이제 목표가 달라졌어요. 목표가 어떻게 달라졌냐면 공정성은 필요 없고 내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전송 속도를 가장 높이 할 수 있도록 나는 통신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나의 통신 목적이에요. 그렇게 목표를 했다고 합시다. 근데 이 사람으로 가는 채널 H1, 이 사람으로 가는 채널 H2, 이 사람으로 가는 채널 H3 서로 달라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저쪽 뒤에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뒤에 있는 3명이라고. 그렇다면 채널 상태가 좋은 때는 나는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고 채널 상태가 나쁠 때는 나는 데이터를 많이 보내면 안 돼요. 왜냐면 성능이 나빠지기 때문에. 근데 나의 목표는 데이터를 많이 보내는 거 누가 됐든 상관없이 채널 상태가 뭐 그런 상관없이 내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사람한테 얼마만큼 많은 데이터를 주었느냐 그 데이터 양을 보고 나를 누군가 평가를 한다라면 이 셋 중에서 나는 매번 통신을 누구를 할까 선택을 할 적에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빠르셔서 골라서. 그쵸? 셋 중에서 채널 상태가 좋은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한테 매번 내가 측정을 해갖고 H1, H2, H3 그 채널 게인 제곱해가지고 채널 게인이 가장 높은 애한테 이번엔 너 그 다음에도 이 사람이 채널 상태가 좋네? 하면 그 다음에도 이 사람 그런 식으로 계속 내가 유저 셀렉션이라는 것을 한다라면은 아주 아까 말했던 그 데이터 전송 속도 측면에 있어서 아주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배터리가 다 됐는데. 그냥 이야기할게요. 배터리가 다 돼서. 자, 그런데 진짜 금방 그런 방식이 가능하겠잖아요. 그쵸? 그렇게 내가 유저 셀렉션을 하는 데서 그게 가능할 텐데, 그 가능하겠다라는 기본적인 그 이론적 근거가 받은 시그널들이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적에.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대체 얼마나 빨라지는데?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 질문에 답하려면 이러한 채널 모델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게 그렇게 빨라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매번 내가 선택해야 되는 그 골치 아픔을 그러한 별로 빨라지지도 않는 그 이득을 위해서 내가 그 골치 아픈 것을 해야 된다? 대체 그 sacrifice가 가치가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개인값이 작다라면. 하지만은 그 알고리즘의 복잡도보다 그렇게 내가 매번 측정을 해가지고 더 좋은 사람한테 주는 거가 성능이 데이터 레이트 측면에서 훨씬 더 좋아진다라면 그리고 첫 번째 말했던 페어니스 차원에서 이 세 사람들이 공정하게 어디선가 맨날 유니폼하게 왔다 갔다 해갖고 한 사람이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 사람이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간적으로 본다라면은 같다 라는 거가 증명이 된다라면 그렇게 하는 거가 더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쵸? 그런 걸 하려면은 이러한 채널 모델이 필요하고 이 모델에 기반해서 금방 내가 말했던 데이터 레이트이 얼마만큼 증가하는지에 대한 어널리시스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알겠죠? 금방 같이 하는 방법이 2002년도에 처음으로 제안이 됐었어요. 얼마 안 됐잖아. 10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2002년에 처음으로 학문적으로 논문이 나왔고 그게 임플리멘테이션 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LTE 때나 들어갔을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거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었고, 그렇죠? 자, 우리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조금씩 공부를 해나갈 텐데, 그래서 이러한 엔빌롭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중요한데, 마지막인 또 페이딩 채널 모델 중에서 낙가감이 M 채널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낙가감은 썼지만 PDF와 채널 개인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알파 제곱에 대한 평균값이 오메가 P다 해갖고 여기 나오는 보면 오메가 P들이 들어가 있어요. M 값은 뭐 어떤 파라미터라고 하고 있고, M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만 이야기를 전부 이게 끝. 어떠한 아까 라이시안이나 레일레이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쭉 데리베이션 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만 내가 보여주는데, 지난 시간에 내가 한번 질문했었죠. 라이시안 채널 모델이 몇 년도에 나왔을까요? 라고 질문했었죠. 질문했었죠? 몇 년도라고 내가 말했는지 기억하세요? 48년. 그렇죠. 48년. 1948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가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라이스라는 사람이 논문을 냈는데 1948년도에 그 사람이 낸 논문은 제목이 아마 Noise as a sum of sinusoidal signal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노이즈인데 a sum of sinusoidal signal, 그 아까 말한 CN cosine PNT, CN sin PNT 그를 페이딩이라고 말 않고 그때 멀티플리케이티브한 노이즈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채널 특성을. 그래서 라이스라는 사람이 그때가 그 석사를 마치고 그 당시에 벨랩이라는 미국의 회사가 있었어요. 들어본 사람 들어봤을지도 모르겠는데, 벨랩이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뭐 AT&T, 뭐 루센트 뭐 그런 거가 다 벨랩에서 나중에 찢어져 나간 회사인데, 벨랩이라는 회사가 내가 박사를 2001년도에 마쳤는데 2000년도 초반까지는 이렇게 통신을 하는 사람의 꿈이 취직하고 싶은 회사 하면 벨랩이었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누구나. 왜냐하면 디지털 통신의 어떤 그 획을 그은 많은 사람들, 뭐 샤논, 또 뭐 해밍, 또 그 여러 가지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벨랩에서 그 논문을 쓴 것들이에요. 벨랩 연구소에서. 그 연구가 아주 집중되어 있고, 그걸로 인한 프로핏도 많이 얻었고, 그걸로 실제 장비도 만들고 뭐 하고 해서. 그런데 내가 박사 졸업할 때쯤 망했어요. 갑자기. 지금 회사가 있긴 있지만 그때 비하면 아주 작은 회사고 회사가 다 쪼개졌어요. 그런데 이 라이스라는 사람도 벨랩에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MIT에서 석사를 하고 박사를 회사 다니면서 하는데 박사를 끝까지 졸업을 못하고 회사에 있으면서 쓴 논문이 아까 나온 라이시안 채널 모델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때는 장비도 없었고 모든 거를 실험실에서 했었을 때 그런 수학적인 모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반면에 이 낙가감이 이름만 들어도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겠죠? 그렇죠? 사람 이름이에요. 낙가감이. 이 논문은 뭐냐면은 시그널을 받았을 때 이 리시브드 시그널의 앰플리튜드가 대체 어떻게 디스트리뷰션이 되어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앰플리튜드를 제곱한 그걸 채널 게인이라고 하면 채널 게인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논문이 몇 년도에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라이스나 레일레 똑같은 채널 모델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몇 년도에 나와 있을까? 몇 년도에 나왔을 것 같아요? 대충 찍어보면 2002년이라고 하시죠. 2002년? 또 몇 년도에 나왔을까요? 이야기 해줄게요. 지금 그런 생각하죠. 아, 빨리 이야기나 하지. 나 끝까지 말 안 할 거야 하면서.
영어로 된 논문이 1960년에 나왔어요. 1960년도에 전쟁이 끝나고 한참 지났죠. 10년이라는 세월이 15년 정도가 지났는데 영국 사람이 일본에 영국 우리 같이 전기전자 하는 통신 쪽 공부하는 사람이 일본의 학교에 이렇게 방문했다가 봤더니 일본어로 쓰여 있는 논문이 있는데 채널 모델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즉 리시브드 시그널을 받고 모든 실험 장비가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받은 리시브드 시그널을 커브 피팅 해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려보고 얘네들을 분석해 본 결과 그의 앰플리튜드와 채널 게인이 이러한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더라라는 논문이 영국 사람이 1960년에 일본에 갔다가 그 논문을 일본어로 된 거를 보고 60년대 와가지고 그걸 영어 버전으로 써서 세상에 날렸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 논문을 언제 썼느냐? 공교롭게도 라이스 가 냈던 시기는 똑같은 1948년에 나왔어요. 1948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바로 나온. 그런데 이미 발견한 건 전쟁 중에 이미 다 기본적인 연구가 된 거죠. 그러한 채널 모델에 있어서 수신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전원 상태에서 송신 파워는 얼마 정도로 해야지 적당한 무선에서 통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석이 그러면 가능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그러한 수준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통신 기술 수준을 보면 전혀 뒤지지 않거든요. 미국이나 그 일본에 비해서. 그럼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갭이 있었지만, 그죠? 그래서 이 엔빌롭과 채널 게인을 살펴보면 이러한 PDF가 나오는데 이걸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센트럴 카이-스퀘어 랜덤 베리어블과 똑같은 형태의 PDF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센트럴 카이 지난주 노트를 보고 이거하고 비교해보면 똑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다만 N값,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2M일 때, 이 M이라는 거가 2M일 때, 2M일 때 하고 보세요. 센트럴 카이-스퀘어 랜덤 베리어블의 PDF가 그래서 내가 적어놨어요. 이렇게 이거가 이 채널 게인의 PDF하고 똑같은데 어느 때 똑같으냐면 N값이 2분의 N일 때하고 똑같다라는 걸 우리는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거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채널 모델을 하기를 아까 레일레이나 라이시안 채널 모델은 이론적으로 이렇게 더해지고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다 라고 했는데 낙가가미가 커브 피팅을 해보고 메저먼트를 해서 측정을 해봤더니 마치 여러 개 오는 거가 가우시안에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개 오는 것들 여기 합쳐진 것들이 일종의 합쳐지니까 가우시안의 합 그런 것들이 가우시안 합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가우시안 제곱의 합들이 여러 개가 합쳐진 것처럼 해석을 해더라도 거의 히스토그램을 그렸더니 맞더라라는 낙가가미의 제안인 거죠. 그렇죠? 실제로 해보고 메저먼트를 해봤더니 맞고 그런데 이 M은 뭐냐면 파라미터예요. 파라미터인데 이 M에다가 2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여기에다가 뭐가 나오는지. M은 1일 때 뭐하고 비슷한지 한번 보세요. M은 1일 때 뭐하고 비슷해요? M은 1일 때 여기서 감마라는 것은 감마 펑션 감마 1은 1하고 똑같아요. 감마 M 한데 M이 인테저 값이다 그러면 M-1 팩토리아라고 똑같아요. 감마 M은 그죠? M은 1일 때 뭐하고 똑같아요? 저 스퀘어드 엔빌롭의 PDF가 엑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하고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M은 1일 때 이거는 멜레이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 채널에서 말하기를 M은 리얼 밸류이고 2분의 1보다 큰 값을 갖더라라는 게 낙가가미의 이야기고 M이 2분의 1이라는 건 채널 상태가 아주 나쁜 상태고 M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채널 상태가 좋은 것을 이야기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인테저 M일 때는 이 PDF를 잘 살펴보면 센트럴 카이-스퀘어 랜덤 베리어블 똑같은데 디그리 프리덤이 2M인 센트럴 카이-스퀘어 랜덤 베리어블하고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낙가가미 M PDF를 우리가 제너레이션 하려고 할 때 채널 게인을 제너레이션 할 때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편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M은 1일 때 낙가감이 M PDF는 레일레이 PDF하고 같다라는 것이고요. M이 무한대로 가면 아까 라이시안에서 K가 무한대로 간 것처럼 AWGN 채널로 간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M은 100일 때 보면 다 오메가 P에 뭉쳐져 있는 거죠. 그렇죠? 질문 있어요? 질문. 재밌죠? 그렇죠? 물론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보면 나 이 내용을 언제 배웠냐면 대학원 때 배웠어요. 대학원 때 배웠는데 지금은 이거를 대학원 때 가르치면 대학원 때 할 게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실제 그러니까 제가 배웠을 때보다 지금 한 10년이 훨씬 더 지난, 한 15년 지난 그 동안 통신이 너무 발달을 해갖고 할 게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한 칸씩 내려왔어요. 학부 4학년 때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대학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외국 대학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러니까 4학년 때 이걸 들어요. 외국에 있는 대학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해봐도 나 대학원 석사 때 이거 들었을 때 되게 어려웠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나름대로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 너네도 한번 당해봐라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들은 좀 쉽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라이시안하고 낙가감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하고 어떤 사람이 둘을 비교를 해봤더니 K하고 M하고 이러한 관계가 있다라는 걸, 이게 정확하게 같은 게 아니라 다 approximately, 다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채널들을 제너레이션 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수요일 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수업을, 이건 또 완전히 새로운 또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